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의사 권영만입니다. 수십 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늘 가슴에 남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밤마다 너무 가려워서 피가 날 때까지 긁어요. 그런데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분의 표정은 지쳐 있었고 마음에는 깊은 불안이 깔려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밤에 잠을 설칠 정도로 손이 멈추지 않을 만큼, 혹은 아무리 보습제를 발라도 해결되지 않는 가려움 때문에 괴로웠던 적이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건조나 알레르기, 계절적인 변화로도 생깁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느낀 것은 때때로 이 단순해 보이는 가려움이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려움을 심어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불필요한 걱정은 덜어드리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놓치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려움이라는 흔한 증상이 언제는 가볍게 지나가도 되는 일이고 또 언제는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인지 구별하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진료실에서 제가 직접 확인한 사례들을 토대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려움은 단순한 불편함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몸속 장기가 보내는 작은 편지일 수 있습니다. 그 편지를 제대로 읽고 대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느끼는 가려움은 피부 표면에서만 일어나는 단순한 현상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가려움은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수많은 신경말단이 보내는 복잡한 신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설명드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피부 속 신경은 마치 작은 경보기 같습니다. 외부에서 먼지가 닿거나 모기가 물면 경보가 울리듯 내부 장기에서 이상이 생겨도 그 신호가 피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균형이 조금씩 무너질 때 그 변화가 가장 먼저 피부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나 신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혈액 속에 독소가 쌓이게 되고 이 독소가 피부신경을 자극해서 가려움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몇 달 동안 이유 없는 가려움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검사에서 간 기능 저하가 확인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습제를 발라보셨고 또 다른 병원에서는 단순 건조증이라고만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은 몸속 깊은 곳에 있었던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신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는데 특별한 통증 없이 오직 다리 가려움만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분 역시 가려움 덕분에 조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가려움이 다 무서운 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은 단순 건조, 알레르기, 계절적 요인 때문이죠. 하지만 몇 주 이상 지속되고 밤에 심해지거나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한 번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가려움을 단순히 불편함으로만 보지 말고 혹시 내 몸이 안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가려움이 나타나는 부위와 패턴을 잘 관찰하는 것입니다. 특히 세 가지 부위에서 지속적으로 가려움이 생긴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한 번쯤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손바닥과 발바닥입니다. 이 두 부위가 동시에 가렵다면 간 기능의 이상과 관련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데 기능이 떨어지면 담즙산이라는 물질이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이때 말초신경이 밀집된 손바닥과 발바닥이 자극을 받아 심한 가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눈 흰자가 노랗게 변한다거나 소변이 진한 갈색으로 바뀌는 증상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간 검사를 권합니다. 둘째는 등의 윗부분, 특히 어깨뼈 사이입니다. 이곳이 오래도록 가렵다면 폐나 심장과 관련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등 위쪽이 계속 가렵다고만 호소하셨는데 검사를 해보니 조기 폐질환이 발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단순한 근육 긴장이나 피부 건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등 부위의 가려움이 몇 주 이상 지속되고 호흡 곤란이나 만성 기침이 함께 있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셋째는 정강이와 발목 주변입니다. 양쪽 다리 아래가 동시에 가렵고 발목이 붓거나 소변에서 거품이 많이 보인다면 신장 기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데 기능이 약해지면 혈액 속 노폐물이 축적되면서 하체 쪽 가려움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젊은 환자분 중에도 단순한 스트레스성 피부 증상으로만 생각하다가 뒤늦게 신부전 진단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려움 그 자체만으로 병을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려움이 특정 부위에서 몇 주 이상 반복되고 황달, 부종, 피로, 체중 변화 같은 다른 증상과 겹친다면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가려움 일기를 써보세요. 언제, 어느 부위, 어떤 상황에서 심해지는지 기록만 해도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 기록 덕분에 조기에 질환을 발견한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려움이 생겼을 때 단순히 참거나 연고만 바르는 것보다 일상에서 작은 습관들을 조정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먼저 피부 관리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샤워를 뜨거운 물로 오래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물은 피부의 보호막인 유분을 빼앗아 오히려 건조와 가려움을 심하게 만듭니다. 따뜻한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짧게 씻고 씻은 뒤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주셔야 합니다. 특히 종아리, 팔꿈치, 발목 같은 곳은 보습을 자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 중 한 분도 보습만 제대로 했는데 밤마다 긁던 습관이 거의 사라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분 섭취입니다. 우리 몸은 하루에도 수천 번씩 수분의 균형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 혈액 속 독소가 옅어지고 간과 신장이 훨씬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은 몸속 해독을 시작하는 신호탄이 됩니다. 물을 벌컥벌컥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천천히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세 번째는 가벼운 운동과 햇볕 쬐기입니다. 걷기만 해도 전신의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피부까지 신선한 산소가 공급됩니다. 실제로 하루 20분 정도 가볍게 햇볕을 쬐며 걷는 것만으로도 가려움 증상이 줄어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발바닥으로 땅을 직접 밟는 맨발 걷기는 전신순환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물론 외부 환경이 어렵다면 집 안에서 맨발로 서서 스트레칭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수면 관리입니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불규칙한 수면 습관은 피부 재생을 방해합니다. 간이 회복하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는 깊은 잠을 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강조하는 것은 잠을 잘 자는 것이 최고의 보약이다라는 점입니다. 피부와 장기 모두 밤에 회복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가려움 역시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강과 약물 습관도 중요합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연고나 진통제를 장기간 남용하면 오히려 간과 신장을 지치게 만들어 가려움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은 꼭 필요할 때만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는 것만으로도 가려움이 줄어들고 몸속 장기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약보다 꾸준한 생활 루틴이 더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가려움 때문에 고생하다 보면 누구나 빨리 편해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마음이 때로는 잘못된 방법으로 이어져 오히려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강한 자극으로 덮어버리려는 습관입니다. 가려울 때 향수나 방향제를 뿌려서 냄새로 덮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알코올 성분과 인공향은 피부 장벽을 자극해서 건조와 염증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향수만 뿌리면 괜찮겠지 하고 반복하시다가 피부염이 악화되어 오히려 장기간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뜨거운 물에 오래 샤워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뜨거운 물은 피부의 보호막을 무너뜨립니다. 잠깐 시원하고 개운한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그 뒤에는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가려움이 배로 심해지게 됩니다. 피부를 위해서는 뜨거운 물보다 미지근한 물, 긴 샤워보다는 짧은 샤워가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는 합성 섬유 속옷이나 꽉 끼는 옷입니다. 땀과 열이 피부에 오래 닿으면 자극이 심해지고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면, 소재의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네 번째는 임의로 강한 연고를 장기간 바르는 것입니다. 피부과에서 단기간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연고는 급성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방 없이 장기간 바르면 피부가 얇아지고 오히려 만성 가려움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환자분은 집에 있던 연고를 몇 달간 쓰다가 피부가 약해져서 가려움은 줄지 않고 작은 상처가 자꾸 생겨 고생하셨습니다. 이렇듯 잘못된 대처는 당장은 편한 것 같아도 결국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드리는 조언은 이렇습니다. 급한 불을 끄는 데만 집중하지 마시고 왜 불이 났는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가려움이 반복된다면 덮으려 하기보다 차분히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검사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몸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려움은 대부분 단순한 피부 건조나 알레르기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상황에서는 몸속 깊은 곳에서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손바닥과 발바닥, 등 윗부분, 정강이와 발목 같은 특정 부위가 오래도록 가렵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동반되는 증상이 있다면 병원을 꼭 방문하시기를 권합니다. 예를 들어 눈 흰자가 노랗게 변하거나 소변에서 거품이 많거나 발목이 붓는 경우 혹은 이유 없는 피로감이 계속된다면 단순 가려움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록하고 확인하고 실천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언제, 어디서, 얼마나 가려운지 간단히 메모만 해도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생활 속 루틴, 즉 보습과 수분 섭취, 가벼운 운동, 규칙적인 수면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놀라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려움이 있다고 모두 큰 병은 아니며 대부분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몸속에서 보내는 신호라면 일찍 확인할수록 그만큼 치료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물을 천천히 자주 마시고 보습제를 챙겨 바르고 밤에는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피부와 몸속 장기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려움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때로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귀 기울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본인의 경험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거나 필요하다면 별도의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의사 권영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